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성장을 돕는 수학 전문가 김대식입니다. 김대식의 수능 특강 유사 변형 엔제 먼저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강좌에 대한 소개와 교재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유사 변형 엔제 이 강좌는 2019년에 메가북스에서 발행된 EBS 분석 노트 수능 특강 유사 변형 엔제 140제를 교재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를 가지고 총 140문제의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실려져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강의는 2009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고2 이하인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맞지가 않겠고요. 2019년 11월에 시행될 수능을 응시할 재학생이나 또는 고3 재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미적분2하고 기백과 확통을 모두 개념학습하고 심지어는 수능특강까지 이미 푼 학생들 또는 수능특강을 풀기 전에 우리가 수능특강에 변형된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풀어보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수능특강 변형 문제를 문제풀이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개념 강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학습 및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 또는 개념 강의라든지 또는 기본서를 통해서 개념 정리는 하시고 이 강좌는 문제풀이를 주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과 원리를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연결시켜 풀 것인지 각 문제들을 풀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각 중단원별로 총 14개의 단원이 있고요. 한 단원마다 10문제씩 총 140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중단원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 정리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가볍게 아주 약식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로 개념 정리를 하고 싶은 학생은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공부했던 기본서를 가지고 또는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풍산자를 가지고 개념 강의를 했는데요. 풍산자 개념 학습을 한 학생들은 풍산자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 또는 풍산자가 아닌 개념 원리나 정석이나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또는 해법 세일파 같은 교재로 개념 학습을 한 학생들은 그 개념서를 다시 한번 개념 정리 파트만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는 그냥 가볍게 한번 스캔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강의에서도 모두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각 중단원별로 EBS 변형하기라고 해서 10문항씩 끊어가지고 총 14개의 단원이 있는데요. 그 14개 단원을 총 14강에 걸쳐서 10문제씩 끊어서 강의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수능특강의 기초연습문제라든지 기본연습문제를 연계시켜서 변형한 문제들 중에 너무 쉽거나 또는 수능특강을 풀었으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빼고 각 중단원별로 10문제 중에서 한 7에서 9문제 사이로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140문제를 모두 다 풀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능 문제 해결의 전략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자, 첫 번째 1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능 문제 해결의 전략 4가지는 자이스토리 강의할 때 이미 많이 소개했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 기하 벡터, 자이스토리 확률과 통계, 자이스토리 미적분2 모두 선생님이 다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수능 문제 해결이나 모의고사 문제 해결을 할 때 그냥 교과서 기본 개념이나 수능 필수 개념을 적용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들은 그냥 개념을 적용해서 풀면 되고요. 문제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즉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 실마리가 바로 문제 해결의 단서입니다. 그 문제 해결의 단서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 문제 해결의 단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단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바로 이러한 4가지 문제 해결의 전략을 가지고 그런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첫 글자만 따서 나열해보고 예를 들어보고 그려보고 분류해봐라 라고 해서 나의 그분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나는 바로 나열해봐였습니다. 자, 나열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의라든지 새로운 예제가 나오면, 새로운 어떤 기호가 나오면 예를 들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려보는 것도 충분한 문제 해결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해보는 거, 미지수가 나오거나 또는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주어졌을 때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해보고 예를 들어보고 그려보고 분류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그 각각의 우리가 단어에서 첫 글자들을 따서 나열해보고 예를 들어보고 그려보고 분류해보라는 의미에서 나의 그분으로 선생님이 문제 해결의 전략을 명칭했습니다. 명명해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막막한 경우에 문제 해결의 단서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경우 뭐 해본다? 바로 나의 그분 해본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본 개념과 수능 필수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전략 4가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 나간다면 대부분 모든 문제들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선생님이 지금까지 충분히 자이스토리 기출문제 강좌에서도 보여줬고요. 자이스토리 문제 중에서 되게 어려웠던 문제들 다 선생님이 나의 그분을 가지고 그동안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이스토리 강좌를 여러분들 보신다면 정말 막막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문제 해결 단서를 어떻게 잡아서 실마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지 그런 과정들을 계속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하는 의미로 수능 문제 해결 전략 4가지 나의 그분을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1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첫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EBS 변형하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 10문제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a. 자, 로그함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라. 자, x축과 만난다는 건 우리가 y좌표가 0이란 얘기죠. 따라서 y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는 건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면 2의 x-k의 제곱이 1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x-k가 0이 나오면 되겠고요. 따라서 x는 k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a라는 점의 좌표는 바로 k,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난다는 건 x좌표가 0일 때의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x가 0이면 로그 2의 2니까 1 나오고요. 따라서 b라는 점의 좌표는 0, 0 넣어주면 로그 2의 2는 1이고 1-k가 y좌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k, 0이고 b는 0, 1-k예요. 자, A, B 선분의 길이가 2가 된다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줍니다. X끼리 뺀 거의 제곱 되어지죠. 그 다음에 Y끼리 뺀 거의 제곱 그럼 1-K의 제곱으로 이렇게 줘서 얘가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양변 제곱해주면 여기는 자 루트 안에 K제곱 이거 전개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어줄 것이고요. 얘 제곱해주니까 4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이퀄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자,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또는 두 허근인 경우에는 문제가 성립하진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근과 계수관계를 쓰기 전에 얘가 두 실근을 갖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센스는 필요합니다. 자, 판별식 D, 4분의 D를 쓰는 게 좋겠네요.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A가 2고요.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1에다가 플러스 6 돼서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곱은 얼마로 나오게 되겠어요? 바로 A분의 C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두 실근의 곱이 되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3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상수 AB에 대하여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가와 나를 만족한대요. 자,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하라. 단 A는 0과 2 사이에 있고 A는 1이 아니래요. 자, 보면은 먼저 두 그래프의 점근선은 일치한대요. 자, 여기서 점근선 어떻게 나와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fx 뭐 더하기 k 이런 형태로 식이 주어져 있으면 점근선은 이 로그에서 진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fx 이퀄 0에서 점근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가 1차식인 경우에는 점근선이 하나로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3의 x-1, x-3 더하기 뭐 2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이때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x는 이퀄 1 또는 x는 이퀄 3에서 점근선을 두 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여기 2차식은 잘 나오지 않고 1차식인 경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면 그게 곧 점근선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점근선은 뭐로 나와요? x는 이퀄 마이너스 1, 즉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으로 찾아주면 그게 곧 점근선이 되어지죠. 여기 점근선 찾아주면 얼마 나와요? x 이퀄 b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두 점근선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b는 얼마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이퀄 2에서 x 이퀄 2와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겠대요. 자, 먼저 a의 좌표부터 찾아줍시다. 그러면 A의 x좌표는 우리가 A의 x좌표는 2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2를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오겠어요? 2 로그 A의 3 마이너스 1이 A라는 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여기 2가 되어질 것이고요. 2를 집어넣어주면 자 로그 3의 바로 2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럼 x 이퀄 2라는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끼리 뺀 것이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잖아요. 빼서 절대값을 해줘야 됩니다. 빼서 절대값 해주면 여기에서 2 로그 a의 3 마이너스 1 빼기 로그 3의 2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1 자, 여기에 중괄호를 한번 할까요? 이렇게 빼주고, 자, 빼준 거에 절대값을 해준 것이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b는 지금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1이 나와서 여기는 뭐로 나오겠습니까? 로그 3에 3 나와서 1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2가 되어질 테니 2 로그 a의 3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3으로 주어져서 절대값이 1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여기는 2 로그 a의 3 마이너스 3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2 로그 a의 3이 얼마 나와야 돼요? 넘어가면 3 더하기 빼기 1이니까 4가 나오거나 또는 3 마이너스 1, 2가 나오거나가 되겠죠. 나눠주면 로그 a의 3은 2가 나오든지 또는 1이 나오든지가 되겠습니다. 2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요. 2가 나오려면 a의 제곱이 3이 나오든지 또는 a의 제곱이 1이 나오든지가 됩니다. 자, a의 제곱이 아니죠. a의 1제곱이죠. 즉 a가 3이 나오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a의 범위가 자, a는 1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는 0과 2 사이래. 이거 부적합하죠. 또 여기서 a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은 저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는 얼마 나와야 돼요? 루트 3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루트 3이 나오고 b의 값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a와 b를 곱해주게 되면 둘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찾아주면 1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두 개를 각각 구해서 여기서는 곱해주면 되겠어요. 네,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3번은 쉬워서 넘어가고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 로그의 kx-1이 있고 k는 1보다 크대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자 이렇게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게 있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y 콜 2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요. 자 b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여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 자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대요. 그럴 때 삼각형 AB, 자 C와 ABD라는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ACB라고 이 노란색으로 색칠된 이 두 삼각형, 노란색으로 된 건 노란색 테두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3대2가 되어진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곡선 y 콜 fx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봤더니 이렇게 자 가 조건과 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선 y 콜 fx는 두 점 CD를 지나고 f의 k제곱은 3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여기서 우리가 k라는 것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f k제곱이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CD의 좌표를 우선 찾아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k의 값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네요. 이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한 것이 2가 되게 하는 y값이 2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봅시다. 그럼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x는 자 k 넘어가면 k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넘어가니까 플러스 1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따라서 이 b라는 점의 좌표는 좌표가 얼마 나와요? x좌표가 바로 k의 제곱 플러스 1, 2 y좌표는 y콜 2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2가 되어지겠죠. 이게 바로 b의 좌표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따라서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y는 이퀄 기울기 마이너스 자 지나는 점이 k제곱 플러스 1, 2예요.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자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플러스 2로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절편과 y절편이 우리가 x축부터 떨어진 거리는 동일할 거예요. 즉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y 콜 x의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바로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요? y 콜 x가 x축과 이름과 여기 45도잖아요. 따라서 여기 90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도 45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OC의 길이랑 OD의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y절편이나 x절편 중에서 구하기 쉬운 거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게 더 구하기 쉽겠습니까? 자, 얘를 전개해서 마이너스 x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가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따라서 x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y값을 찾는 게 더 편하죠. 자, 큰 차이는 없지만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0 집어넣어주면 바로 k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y절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얘가 바로 d가 되어줄 것이고 그럼 c의 좌표는 여기에 k제곱 플러스 3,0이라는 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OC의 길이랑 우리가 OD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해서 CD 좌표를 찾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찾아줘야 됩니까? 여기 이 삼각형의 두 삼각형의 넓이가 3대1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B의 좌표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D. 자, 여기 주어진 이 분홍색으로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과 노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자, 여기 3대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꼭지점 A에서 우리가 CD라는 선분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높이는 동일한 거죠.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을 돌려놓고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좀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높이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홍색으로 빗금친 이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빗금친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하러 간다면 넓이의 비가 곧 밑변의 길이 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 ADB라는 삼각형과 ACB라는 삼각형의 넓이비가 3대2가 된다는 얘기는
자, A를 높이로 이렇게 A를 높이로 봤을 때 여기에서 DB 대 BC의 길이의 비가 우리가 3대 2가 되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DC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되어지고요. B에서 수선의 발 내린 게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3대 2로 내분이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3이고 길이가 2로 내분이 될 텐데 실제로 이거의 길이가 2잖아요. y 콜 2랑 x축과의 거리가 2가 되어지니까 실제로 이 길이가 3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이 길이는 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D 이거 y절편 여기에 0,k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y좌표가 2니까 여기 있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주게 되면 3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얼마 나와요? 우리가 k의 제곱 플러스 3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가 k제곱 플러스 3이 되어집니다. 그 k제곱 플러스 3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의 길이를 빼줘요. 자, 2를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바로 3이 나와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3, 3 넘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k의 제곱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중에서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루트 2만 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k는 루트 2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두 점 C, D를 지나고 fk 제곱이 3보다 크대요. 그럼 이제 CD 좌표를 다 찾은 거나 똑같네요. C의 좌표는 얼마 나와요? K제곱이 2니까 바로 5, 여기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0,5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K제곱이 2니까 F의 2가 바로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지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곡선 y 콜 로그 kx-를 x 평행 이동하거나 x축 대칭하여 이동하거나 y축으로 대하여 대칭 이동하거나 이들을 여러 번 결합 이동하여 y는 이퀄 fx와 일치시킬 수 있대요. 즉 이 말은 우리가 y 이퀄 fx라는 것은 이 곡선을 우리가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칭 이동을 한다거나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C, D를 지나고 F2가 3보다 크대요. 그거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쪽에다가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잡아주고 지금 여기에 0,5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5,0이라는 점이 이렇게 C하고 D로 주어져 있고 자, 2에서의 함수값이 3보다 크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직선에서 K제곱이 2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 CD라는 직선은 y는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원래는 얼마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2를 집어넣으면 2,3이라는 점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요. 2,3이라는 점은 원래는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y 콜 fx가 f2가 3보다 크다라는 것은 2에서의 함수값이 이 위를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c하고 d를 지나는 로그 함수래요.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는 없겠고 위로 블록한 상태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위로 블록한 형태의 로그 함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는 이 점, 즉 F2가 3보다 큰 F2에서 함수값은 모르지만 3보다 어떤 큰 값을 이렇게 놓고 이 세 점을 지나는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점근선이 어느 형태로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x 이퀄 5보다는 좀 더 옆으로 가 있는 이런 형태로 점근선이 주어질 거라는 것도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원래 여기 있던 이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y축 대칭을 시켜줘가지고 되겠습니까? y축 대칭을 시켜준 다음에 적절하게 x축 방향으로 또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에 근간이 되는 그래프는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k가 만약 루트 2라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y는 이퀄 로그 루트 2의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텐데 자, 이 그래프를 뭐 해주면 돼요? y축에 대칭 이동 시켜주게 되면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날 텐데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y는 이퀄 로그 루트 2의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적절하게 x축으로 평행이동해서 오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적절하게 평행이동한 그래프 형태니까 뭐라고 써줘야 되겠어요? 이것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mn보다는 ab라 쓸까요? x축으로 a만큼, 즉 얘를 x축으로 자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자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어떻게 줘져요? y는 콜 로그 루트 2에 마이너스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a랑 해주면 플러스 a로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이니까 플러스 b로 이만큼이 주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그래프가 이 노란색 그래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되죠? 여기서 a와 b만 정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점근선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방정식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곧 바로 x 이퀄 뭐가 나오게 돼요? a가 나오게 되겠죠. 즉 스미 진수가 0인 부분이 점근선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면 x 이퀄 a가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값만 찾아주면 우리가 점근선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점근선의 방정식이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a 값 찾는 데만 주력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 a와 b는 뭘로 찾아줘요? 이 그래프가 뭘 지난다? c라는 점과 d라는 점을 지난다는 걸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먼저 5,0과 0,5를 대입해서 식을 찾아냅시다. 여기다가 먼저 5를 대입하면 0 나온대요. 0. 자, 로그 루트 2에 마이너스 5 플러스 b a죠. a는 자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 나온다는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5,0을 지난다는 거. 자 여기다 5,0 지난다는 거랑 그 다음에 0,5 이제 0 집어넣어주면 5가 나온대요. 5는 로그 루트 2에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가 a로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플러스 b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열심히 연립해서 a의 값을 찾아주면 점근선 x 이퀄 a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b가 똑같이 생각한 변변끼리 빼서, 즉 아래에 있는 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2번의 식에서 위에 있는 1번의 식을 빼주도록 해봅시다. 빼보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5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주면 bb는 없어지겠죠? 빼주면 로그 루트 2에 a 마이너스 로그 루트 2에 자 여기는 뭐로 나와요? a-5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식은 로그 루트 2에 이렇게 해서 a-5분의 a가 나오고 얘가 5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로그에 뺐으면 진수에 나눌 셈이니까요. 자,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의 5제곱이 바로 a-5분의 a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 2를 다 곱하면 여기는 4 루트 2가 나오겠네요. 4 루트 2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양변에 a-를 곱해주게 되면 해서 a-5는 a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넘어오면 4 루트 2 빼기 1에 a로 나올 것이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5가 플러스가 돼서 5 곱하기 4 루트 2가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a를 나눠줘 봅시다. a를 나눠주게 되면은 자, a가 아니죠. a 앞에 있는 이 실수 4 루트 2 마이너스 1 나눠주면 4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5, 4, 20이니까 여기 20 루트 2라고 쓰죠. 차라리. 여기에서 얘는 20 루트 2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유리한 값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뭐 곱해주면 되겠어요? 4 루트 2 플러스 1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4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로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얘는 해서 16 곱하기 2니까 32가 나오겠네요. 32 마이너스 1 분의 이 둘이 곱해주면 자 80에다 곱하기 2니까 160이 나오겠네요. 160 나오고요. 이거 곱해주면 20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분모는 31이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해서
31 이게 A가 되어지고요. 그럼 x 이퀄 A가 점근선이니까 x 이퀄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31분의 160 더하기 20 루트 2 찾아주면요. 31분의 160. 자, 31분의 160 더하기 20 루트 2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어지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꽤 계산이 좀 많고 살짝 복잡해 보이는 문제였는데 보니까 우리가 실력 완성 레벨 3에서 연계한 문제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우고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칠판 지우고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y콜 fx의 1,22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5이래요. y콜 fx의 p,q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p분의 2 p제곱일 때 pq의 값을 구하래요. 자, 1,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바로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요. x 이퀄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5이니까 f'의 1이 바로 5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자, f'x를 구해주게 되면 앞미분, 자, 앞미분 미분하면 ax 미분하면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b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b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x분의 1 정도의 미분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x분의 1 미분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대한 미분은 지수 내려오고 빼기 지수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마이너스 있고 얘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없으면 역수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b는 냅두고 x분의 1 미분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기 자신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2의 x제곱을 묶어내주게 되면은 자 2의 x제곱 나가고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b 플러스 ax 플러스 x분의 b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f'x 구했으니까 문제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대요.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f1 해주면 a 더하기 b의 2의 1제곱이 바로 2가 나온대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a 플러스 b가 2라는 얘기고요.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바로 2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네요. 1 집어넣어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b가 f'1이고 이게 바로 5, 2가 이렇게 주어진대요. 2 지워지고 나면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 지워지고 2a가 오니까 a는 2분의 5가 주어질 것이고요. b는 2분의 5를 집어넣어주면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자, 해서 우리가 a와 b를 찾았고 그러면 여기에 p,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바로 f'의 p가 마이너스 p분의 2의 p의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p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바로 f'의 p를 찾으면 2의 p의 제곱에 여기에 a 마이너스 p의 제곱분의 b 그 다음에 ap 더하기 p분의 b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p를 집어넣어 봤어요. 여기다 p 집어넣고 p 집어넣습니다. 얘가 바로 뭐가 나와야 된대요? 마이너스 p분의 2의 p의 제곱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2의 p의 제곱은 동시에 이렇게 해서 나눠줄 수 있겠네요. 분의 1로 되어질 것이고요. 자, a, b 구한 거 여기 있는 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a를 먼저 넣어주면 2분의 5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p의 제곱분의 1 곱해주니까 2p의 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다 2분의 5 대입해주면 2분의 5, p가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p분의 1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p분의 1로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분모에 있는 2를 제거해 줍시다. 이렇게 2를 곱해서 제거해 줍니다. 해주면 여기에 2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넘어가면 플러스 p분의 2고 얘랑 처리해주면 플러스 p분의 1 되겠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없애줄 수 있겠죠.
됐네요, 이제. 그러면 주어져 있는 여기 식에서 먼저 우리가 5를 묶어내 봅시다. 5 묶어내면은 1 플러스 P가 나오고요. 그다음 P의 제곱분의 1 더하기 P분의 1이니까 우리가 P의 제곱분의 1을 묶어내면 1 남고 여기서 P의 제곱분의 1 묶어내면 P만 이렇게 남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1 플러스 P를 묶어내면 바로 5 플러스 P의 제곱분의 1 이퀄 0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양수니까 P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P의 값을 드디어 찾아줬네요. 그럴 때 Q의 값을 찾아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Q의 값은 여기서 뭐로 나오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일 때 F의 P 자, F의 P의 값이 Q가 나온다는 거니까 P, Q를 지난다는 건 FP가 Q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바로 Q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 다 찾아줬고 주어진 함수 fx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Q의 값을 찾는 거 어렵지 않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여기 얼마로 나오겠어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자, 저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F의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A하고 B를 여기 구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 여기는 2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로 주어지죠. 얘는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2가 주어지고 얘가 바로 Q가 되어집니다. 자, Q의 값도 찾아줬고요. 여기에 P의 값도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PQ라고 했으니까 자, P하고 Q를 곱해주게 되면은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2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PQ의 값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PQ 해서 찾아주면 2분의 2 찾아주면 답은 2번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되겠죠? 네, 이제 우리가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6번입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극한이 주어지고 얘의 극한을 계산해 보래요. 자, 물론 우리가 이런 극한을 빨리 푸는 방법, 이런 경우는 뭐 로피탈 정리를 써도 사실 큰 상관은 없을 수는 있고요. 아니, 우리가 이제 보통 로피탈 정리를 배제하고 극한을 연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쉬운 풀이로서는 자, 솔루션 1으로 실제 수능장에서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여기에 fx를 우리가 뭐라고 놓는 게 제일 편합니까? 그냥 여기 있는 식 그대로 따서 2에다가 우리가 fx를 2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놓으면 약분이 되어서 그냥 1 나와버리죠. 여기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식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으면 되겠어요?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2분의 1, 분의 1이니까 2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 약분이 되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fx 이렇게 놓고 gx라는 식도 뭐로 잡아도 되겠어요? 먼저 ln 1 플러스 x가 약분돼야 되니까 ln 1 플러스 x라고 잡아주고 여기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 두 개씩을 여기다 대입해서 극한을 계산해도 됩니다. 그냥 빨리 푸는 방법으로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이를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fx하고 g에 2x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는 gx고 여기는 g에 2x니까 x가 0으로 갈 때 어차피 2x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에 2x를 넣어도 극한이 똑같습니다. 따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g에 2x 그 다음에 나누기 ln 1 플러스 3인 2x로 이렇게 쓸게요. 얘의 극한값이 2가 되어진다는 것과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거에 의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fx 분의 2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주어진 얘가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변변끼리 나눠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새로운 극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도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이걸 리미트를 묶어낼 수 있죠. 여기서 이 두 개를 묶어내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를 자,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즉 나눈 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로 계산해 주게 되면 분자는 2에 수렴하고 분모는 2에 수렴하니까 얘가 뭐에 수렴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2분의 2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식 정리해 보면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곱해주고 곱해줘 보면 여기에 fx g에 2x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둘이 곱해지니까 자, 2에 2x제곱 마이너스 1과 ln 1 플러스 2x로 이렇게 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는 분모에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거가 우리가 지금 2분의 2라는 것을 알아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게 바로 얘의 극한이잖아요. 이거를 식 변형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에 fx 곱하기 g에 2x 해주고요. 여기에 2에 뭐 해주면 되겠어요? 자, 2에다가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식이 똑같아지도록 여기에 분자에는 2에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2에 2x 마이너스 1 곱하기 ln 1 플러스 2x로 이렇게 식이 표현돼서 얘가 극한값이 2분의 2가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지금 얘의 극한값을 찾아줘야 합니다. 얘의 극한값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이 극한값을 k라고 하고요. 여기는 얼마로 나오겠어요? 얘 보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x의 제곱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겠죠. 분자 분모를 이렇게 해서 x로 해서 x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여기는 1에 수렴하고요. 별분의 2의 별제곱 마이너스 2는 우리가 1에 수렴합니다. 여기는 개수비로 주어지겠죠? 2에 수렴할 것이고요. 여기도 개수비로 주어지니까 2에 수렴하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수로그함수 극한에서 리미트 별이 0으로 갈 때 자, 별분의 2의 별제곱 마이너스 1은 1이다 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별과 별이 1차식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수의 비로 주어진다는 거, 여기가 ax고 bx면 a분의 b로 극한이 주어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풀면서도 정리를 해봤던 내용들이고요. ax에 바로 2에 우리가 b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극한값이 a분의 b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리미트 자, 별이 0으로 갈 때 별분의 자, ln 1 플러스 별은 얘도 1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1차식일 때 개수비로 극한값이 주어진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ax 분의 자, ln 1 플러스 bx 해주면 얘 극한값이 바로 1차항의 개수비 a분의 b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극한에서 기본 개념 정리할 때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비 1분의 2 해서 2에 수렴하고요. 1분의 2에서 2에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 극한값이 2분의 2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k값을 찾는 게 목표예요.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얘는 없어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k만 남고요. 곱하기 4가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부분의 극한값은 얼마로 주어지겠어요? 바로 2분의 8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분의 8 해서 2번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이제 7번은 좀 쉬워서 넘어가고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문제를 모두 다 풀어줄 수는 없고요. 쌤이 10문제 중에서 선별해서 보통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안팎으로 풀 예정이라고 했고요. 좀 쉬운 문제가 많은 단원 같은 경우는 6문제 풀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많으면 9문제까지도 풀 수가 있겠죠. 10문제를 다 해서 풀기에는 좀 시간 제한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이미 수능 특강을 풀면서 어느 정도는 기본 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형한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우리가 x형으로 할 때 이거의 극한값이 2분의 3을 만족시킬 때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 이런 자연수 조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연수 조건이 문제를 푸는데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나오면 이렇게 밑줄 그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까 우리가 6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뭐로 나와야 돼요? 자, 먼저 분모에 여기에서는 AX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AX, LN 1 플러스 AX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AX로 똑같이 지워져 봅시다. 여기는 2의 별제곱이어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B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나 꺼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7 남는데 7을 묶어줘야 되겠네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서 써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 X 하나 필요하고 여기에 X 하나 필요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전체 다시 X를 해줘야 분모의 식이 동일해지죠. 여기도 그냥 X로 한 다음에 X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똑같이 밑에랑 맞춰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개수비례량 이용하기 위해서는 AX로 해도 됐고 여기를 그냥 뭐로 해도 상관없어요. X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X랑 2X는 서로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즉 분자분모를 X로 나눈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있는 얘의 극한값은 얼마 나와요? 개수비로 주어진댔죠? A가 나오고요. 여기는 개수비로 주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B가 나오고요. 7에다가 여기 개수비로 주어지면 1 나오겠네요. 얘는 곱하기 1. 이것이 바로 2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 A는 자 2분의 3 그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7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 양변에 2 곱해주면 이렇게 돼서 2A 플러스 3B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가 3, 7에 21로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즉 이거의 극한값이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2A 플러스 3B가 21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래요. 자연수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뭡니까?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연수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 A, B의 순수쌍이 몇 개로 제한되죠. 부정방정식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하나씩 따져보면 1이면 여기가 자 A가 1, B, A와 B 중에서 뭘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A를 기준으로 나누면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A 말고 B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방정식의 세 개수를 살 때는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 플러스 뭐 7y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이 뭐 예를 들어 50이 된다. 예를 들어볼까? 그러면 여기서 x를 기준으로 하면 1부터 얼마까지 해줘야 돼요? 1부터 쭉 해서 25까지를 우선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넉넉 잡아서요. 자, 여기가 25가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물론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으니까 1부터 24까지를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x가 자연수라면. 근데 y를 기준으로 나누면 여기 1부터 얼마까지 되면 돼요? y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1인 경우, 2인 경우 해서 7인 경우까지만 생각해 주면 되고 즉 7가지의 경우의 수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 x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한다면 1인 경우, 2인 경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25나 아니면 x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24까지. 왜냐면 25가 되면 여기 0 돼서 25가 되면 7y는 0 나오니까 자연수를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4까지만 해줘야 되면 경우의 수가 훨씬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해결할 때는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분류의 기준을 삼아줘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아까 선생님이 A를 기준으로 나누려는 것보다는 B를 기준으로 나누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먼저 B가 1인 경우 A는 얼마로 나오겠어요? 그러면 3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자 18이 되어지고 그러면 A는 9가 나오겠네요. B가 1일 때 A는 9가 나와야 되고요. 자, 2가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B가 2가 되면 6이니까 6 짝수 넘어가면 홀수에서 짝수 빼면 홀수죠. 근데 2A는 짝수여야 되잖아요.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B는 우리가 짝수로 돼서는 안 되고 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면 9가 나오겠네요. 9 넘어가면 자, A는 얼마로 나오겠어요? 9 넘어가면은 여기는 자, 여기가 3, 3은 9가 되죠. 9 넘어가게 되면은 A는 2A는 얼마나 21에서 9를 빼주게 되면은 여기가 6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4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짝수예요. 넘어가면 홀수에서 짝수 빼면 우리가 홀수가 나와서 2A 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5인 경우 생각해 주게 되면 오면 5, 3, 15, 6 남네요. A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음에 6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짝수일 때는 A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6 건너뛰고 7인 경우인데 얘가 7이면은 21 해서 2A는 0 나오니까 만족하는 잔수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순서상 찾아주면 총 몇 개가 있어요? 세 쌍의 순서쌍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을 찾아주면 9,1과 그 다음에 6,3과 그 다음에 3,5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 B 곱을 찾아주게 되면 이럴 때는 9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는 18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는 얼마 나와요? 15가 나옵니다. 그런데 A와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최대는 18일 때고요. 최소는 9일 때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둘이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총 합은 27이 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 지수로 감수의 극한과 부정방정식을 연계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자, 둘 다 미분이 가능하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럴 때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보면 먼저 여기에 x 대신에 3 대입하면 얘는 1 나와요.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상수에 수렴할 수 있어요. 만약 분자가 0이 아니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닌 상수가 나오면 양의 무한대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서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자도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F3이 얼마란 얘기예요?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 대입하면은 로그 3의 9는 2가 돼서 2 빼기 하면 0 나오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야만 0분의 0꼴 수렴할 수 있고, 만약 분자가 0인데 분모가 0으로 안 가면 상수분의 0 해주면 0 나오겠죠. 1이 아닌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9를 대입하면 우리가 G의 9라는 값은 얼마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얘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fx하고 gx가 미분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용해서 g9는 1이고 f3은 1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얘를 식변형해 봅시다. 자, 리미트 k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f의 2k-1 빼기, 자, 2 대신에 f의 3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의 4k 플러스 1 빼기 1 대신에 g의 9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리미트 이제 미분계수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k가 2로 갈 때 분자 분모를 분자의 정역이 차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계수 모양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자, 네모가, 자, 세모로 가까이 갈 때 여기에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f의 네모 마이너스 f의 세모가 있잖아요. 분모에 네모 마이너스 세모가 오도록 식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뭐에 수렴합니까? f'의 세모라는 값에 수렴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분자 안에서 이 fx라는 함수의 정의역 네모와 세모가 들어가 있으면 그 네모와 세모의 차가, 정의역의 차가 분모에 있도록 식을 변형하는 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자의 정의역의 차 4k 플러스 1과 9의 뺄셈이 분모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 분모에서는 2k-1과 3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g의 4k 플러스 1 빼기 g9에다가 여기 우선 4k 플러스 1 마이너스 9라고 쓰고요. 곱하기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4k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식이 똑같죠. 되겠습니까? 여기도 똑같겠네요. 방식이 f의 2k 마이너스 1 빼기 f의 3 나누기 2k 마이너스 1 빼기 3이 있고 여기에 2k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식이 똑같을 것입니다. 되죠? 그럼 여기서 자 4를 묶어내고 여기 2를 묶어내면 k-2가 동시에 있으니까 여기 약분하고 나면 얼마로 나오겠어요? 여기는 바로 2가 남겠네요. 여기에.
그래서 2분의 4 해서 2가 남아서 여기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는 2라고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2라고 식을 써주면 식이 똑같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네모가 있고요. 자, 네모 마이너스 여기 세모가 있고요. 거기에 네모 마이너스 세모가 분모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는 G'의 세모에 수렴하니까 G'9에 수렴할 것이고요. 왜냐면 G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F도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여기에 보라색으로 좀 표현해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네모고요. 여기가 세모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네모 마이너스 세모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F'의 3으로 수렴할 거예요.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F'3분의 G'의 9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조건에서 이제 찾아줘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안에서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여기에 있는 fx 마이너스 f3이 2니까 이 대신에 f3을 집어넣고요. x-3 해주면 식이 안 똑같죠.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식을 자 이렇게 써봅시다. 선생님은 여기 미분계수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미분계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번분수로 쓰는 게 더 좋겠네요. 뭐냐면 여기에 fx 마이너스 2 대신에 f3을 집어넣고 빼기 x-3 해주고요. 여기도 x-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로그 3의 x 자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로그 3의 3 써주고요. 여기도 x-3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에 수렴한다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딱 f'3에 수렴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바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로그 3의 x라는 함수의 3에서의 미분계수 모양이라는 거 보입니까? 네모 마이너스 세모, 네모 마이너스 세모, f의 x는 로그 3의 x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로그 3의 x라는 함수의 도함수, 미분계수인데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예요? x 이퀄 3에서의 미분계수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f'의 3 주어지고요. 예, 로그 3의 x를 미분하면 자, ln 3분의 1 꺼내놓고요. ln x 미분하는 거니까 x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서 x가 3일 때 값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수렴합니까? f'의 3 나누기 자, 여기에 ln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3분의 1로 주어지게 되죠.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저 조건에서 2라고 했습니다. 이 값이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면 얼마로 나와요? 분자분에다가 3ln3을 분자분에 곱하면 3ln3 곱하기 f'의 3은 2가 나온대요. 이렇게. 2가 아니고 3이죠. 3. 네. 자, 2가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줘줬습니다. 이게 3으로 이렇게. 그럼 3 지워지고 나면 ln3 나눠주게 되면 얘는 얼마나 오겠어요? f'3은 ln 3분의 1이 f'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f'3을 ln 3분의 1로 찾아냈어요. 자, 이제 f'9를 찾아줘야 되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여기서 그렇게 찾아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식도 이와 같은 방법과 똑같아요.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로피탈 정리 쓸 수 있으면 써도 상관없어요. 굳이 로피탈을 막 피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금기의 공식 또는 불온한 공식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로피탈로만 극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사고 자체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피탈 정리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로피탈 정리를 쓰면 쓸수록 문제가 꼬여지는 극한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능에서 21번, 29번, 30번만 남겨놓고 27문제를 대략 한 60분 안에 또는 50분 안에 끊어야 되려면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가야 됩니다. 식변형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식변형이 매끄럽게 바로바로 착착착착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처음 보는 문제를 우리가 평상시 늘 풀었던 문제처럼 바로바로 식변형을 하기가 어려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로피탈 정리를 써서 가도 상관없어요. 되겠습니까? 바로 한번 로피탈 정리 써보면 얘 같은 경우 바로 써볼까 한번 x가 9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왜냐면 0분의 0꼴이니까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9 대입하면 f9가 1이잖아요. 1 빼기 1이니까 0 나오고
9대입하면 여기가 2나간 2 빼기 2에서 0 나서 0분의 0꼴이니까 루피탈 정리를 바로 쓰면 얘는 그냥 바로 G'X가 나오고요. 분자 미분하면 없어지고 2 마이너스 로그 3x 미분하면 우리가 ln 3분의 1에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여기다 9를 대입해 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자 G'의 9분의 우리가 9 곱하기 ln 3분의 1 얘가 1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 곱해져서 바로 G'9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루피탈 정리를 만약 안 쓰겠다고 한다면 저를 이제 미분계수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되겠습니까? 우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G'9를 찾아주게 되면 여기서 한번 써고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G'의 9는 얼마로 주어집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ln 3분의 1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G'의 9를 루피탈 정리로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루피탈 정리를 아까 안 쓰겠다고 한다면 또는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자 여기 있는 거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풀면 이렇게 문제를 가야 됩니다. 이제 리미트 x가 9로 갈 때 자 미분계수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gx에서 자 gx 마이너스 1 대신에 g에 9를 집어넣고 자 여기에 분모를 x 마이너스 9로 이렇게 나눠줘 봐요. 우선 그 다음에 저기 2는 바로 뭡니까? 2는 자 로그 3의 9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로그 3의 x 2를 이렇게 써주고요. 빼기 여기는 9 마이너스 x로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x 마이너스 9 여기는 9 마이너스 x니까 곱하기 어딘가 하나 마이너스 있어야 돼요. 그죠? 분자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선생님 붙이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여기 나온 얘 미분계수 모양 맞죠?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는 G'의 9에 수렴할 것이고요. 마이너스 자 이 부분은 뭐의 미분계수입니까? 분자 분모 마이너스를 바꿔서 써주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자 이 부분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돼 x-9분의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9니까 바로 로그 3의 x의 도함수인데 어디에서의 미분계수가 돼요? 9에서의 도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계산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 내려오고요. G'의 9분의 ln 로그 3의 x에서 ln 3분의 1 꺼내놓고요. ln x 미분하면 x분의 1로 이렇게 주어져서 어디에서의 값입니까? x 이퀄 9에서의 값이 돼서 여기다가 9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9분의 1의 ln 9 ln 3분의 1에다가 G'9는 콜 여기 나와 있는 극한값 1이라고 해서 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두 단계 갈 걸 이렇게 변형해서 가야 되는 것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도 그렇고 루피탈 정리를 쓰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심플한 방법이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월함수 극한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잘못 들어가 있는 거 루피탈 정리 쓰면 큰일 나지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그냥 바로 미분해서 여기도 그냥 우리가 사실 대입하면 0분의 0꼴이잖아요. 얘도 이것 때문에 대입하면 0분의 0꼴 나와요. 그냥 바로 여기서 미분해 가지고 대입해서 극한값을 이렇게 바로 구해줘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G'9도 구했고 F'3도 구했으니까 얘를 최종적인 값은 계산해줘서 답을 내봐야 되겠죠. 곱하기 F'3이 바로 뭡니까? ln 3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G'9는 뭐가 나와요? G'9는 마이너스 9분의 1에다가 ln 3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따라서 ln 3분의 1을 지워지고 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9분의 2가 된다는 걸 알아서 이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2 찾아주게 되면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루피탈 정리라는 것은 뭡니까? 0분의 0꼴이라든지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자, 여기에 리미트 x가 a로 가거나 0으로 가거나 또는 무한대로 갈 때 다 성립해요. 이거일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은 뭐랑 같아요?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가 g'x 분의 f'x의 극한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쓰려면 전제 조건이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일 때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a로 갈 때뿐만 아니라 x가 a로 갈 때나 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또는 뭐 a의 플러스로 가는 우극한이라든지 x가 a의 마이너스로 가는 자극한인 경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까지로 아울러서 어떤 꼴이기만 하면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롭타 정리를 써서 이렇게 바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좀 극한값을 그냥 계산해 보면 얘 미분에서 바로 f'의 2k-1 나오고요. 여기 미분하면 없어지죠. 얘는 g 속미분 해줘야 되네요. 자, 공간이 없다 보니 자 여기에 바로 여기서 써보면 리미트 k가 2로 가까이 갈 때 0분의 0꼴인 걸 확인했으니까 바로 f'의 2k-1에다가 합성함수니까 속미분 해줘야 되죠. 2를 이렇게 곱해주고요. 여기는 미분하면 g'의 4k 플러스 1 속미분 해주면 곱하기 4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2 대입하고 나면 얘는 여기에 2가 주어져서 그래서 2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입해보면 f'3 나오고요. 대입해보면 g'9가 나오게 돼요. 그냥 보러 한 줄, 두 줄이면 끝나는 걸 굳이 이렇게 막 식변형에서 평상시에 연습할 땐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할 땐 이렇게 하지만 시험 시간에는 시간을 아껴서 최대한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찾고 여기 있는 가, 나 조건도 루피타 정리로 푸는 것이 선생님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되겠어요? 다만 평상시 연습할 때는 교과서적인 풀이, 루피타 정리 둘 다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좀 판서가 많았죠? 자, 지우고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자,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그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죠. 적어도 미분 가능하려면 그 점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별로 서로 다른 함수들을 쓰고 있지만 이 구간의 경계에서 다 함수가 이어져야 되고 그 경계가 되는 점에서 좌비분계수랑 우비분계수가 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y fx의 그래프가 두 점 사이에 대하여 자, 여기에 a라는 점은 k-1, x가 k-1일 때 f의 k-1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k 플러스 2. 자, f의 k 플러스 2로 조져 있는데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의 양 끝점이 ab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럴 때 A 선분 AB의 길이가 3루트 10이고 직선 AB의 길이가 양수일 때 A, B, C, D의 값을 구하래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x 이퀄 k-1이라는 구간과 여기에 자 x 이퀄 k 플러스 2라는 자 이런 구간을 잡아 봅시다. 조금 자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여기에 k-1에 fk-1이라는 점이 이렇게 어딘가 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해서 k 플러스 2, f의 k 플러스 2라고 해서 여기 어딘가 뭐 이렇게 있겠죠, 점이. 자, 여기 b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 이 구간 내에서는 바로 직선으로 쓰겠대요. 따라서 이 a와 b를 연결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얘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y는 이퀄 자 bx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형태로 쓰겠대요. 뭔가 이렇게 되는데 이 점에서 역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지수함수를 쓴대요. 이렇게. 그럴 때 여기서 매끄럽게 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안에서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를 쭉 연장한 얘를 이 점에서 접선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이 분홍색 여기서부터 써준다면 우비분계수랑 좌비분계수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x 이퀄 b라는 점에서 b라는 점에서 x 이퀄 k 플러스 2에서 우비분계수랑 좌비분계수가 모두 같은 형태가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지수함수를 쓰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AB를 연장한 선분이 접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점에서 접선이 바로 AB를 연장한 선분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보라색 그래프와
그다음 A, B는 직선으로 써주고 또 여기 분홍색 그래프를 이렇게 써주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 구간까지 즉 여기 y는 equal a의 2의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구간 모두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죠. 여기 연속이면서 좌비분계수랑 우비분계수가 같아져야만 미분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비분계수, 우비분계수 같으면 미분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는 자, 이 부분이 바로 y는 equal c의 2의 x제곱 플러스 d로 주어져 있는데 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y equal fx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주면 이 두 선분 사이에 거리가 얼마 나오는데 여기가 3 루트 10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봤더니 여기서 여기 뺐더니 거리가 KK가 지워지면서 3으로 나오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이 A와 B의 X좌표의 차가 3 나와요. 그럼 Y좌표의 차 이렇게 쫙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얼마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자, 3을 지고라면 1대 루트 10이잖아요.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로 나와야 되겠어요? 3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10이 나옵니다. 근데 3배 해줬고 여기서 3배 해줬으니까 여기서도 3배 해줘서 여기는 9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분 AB의 기울기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선분 AB의 기울기를 찾아주면 기울기는 얼마 나와요? 3분의 9에서 3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B가 기울기 때문에 B가 3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라는 값을 이렇게 심플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A 값하고 CD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점, 이 K-1이라는 점에서 우선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려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려면 뭐 만족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뭐로 주어지냐면 여기가 3으로 주어지니까 y는 equal 3x 플러스 2가 되어져요. 그럼 x좌표가 k-1이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k-1, 여기다가 k-1을 집어넣으면 3k-3에다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인 이 점이 a라는 점이 되어지고요. 여기 b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 나와요? k 플러스 2, k 플러스 2 집어넣으면 3k 자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2 해주면 플러스 8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A, B 두 점을 잡았고 이 A라는 점에서 먼저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점을 먼저 지나야 되죠. 즉 이 주어진 그래프가 이 점 A라는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안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연속이 되니까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럼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입해주면 같아야 돼요. A의 2의 K-1의 제곱이 바로 3K-1이 나온다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 이 점에서 좌비분계수랑 우비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우비분계수는 얼마겠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인 바로 3이 우비분계수가 될 것이고 좌비분계수는 여기에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때니까 얘 그냥 미분한 식 자, 얘를 미분한 Y 프라임 자, 이 식을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지수 냅두고요. 자기 자신이 나오네요. 이렇게요. 자, 이거의 x equal k-1에서의 우비분계수랑 좌비분계수. 자, 얘의 x equal k-1이라는 점에서의 우비분계수나 좌비분계수는 둘 다 여기다가 k-1을 대입한 거니까 a의 2의 k-1 얘가 바로 이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 equal k-1에서의 바로 좌비분계수랑 만약 우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원래 정의는 어떻게 구해줘야 됩니까? 여기에 리미트 x가 바로 k-1에 자 좌비분계수는 마이너스로 갈 때 우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바로 k-1에 플러스로 갈 때로 해서 일일이 각각 다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x-k-1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의 식 자, A의 2의 X 대입한 거, 그 다음에 K-를 대입한 거.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실제로 극한을 계산해줘야 돼요. 근데 해보면 뭔 형태가 나오냐면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우비분계수랑 좌비분계수랑 함수값이 다 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냥 얘를 우리가 주어진 이 함수를 미분해서 얻어낸 X equal K-를 대입하면 바로 A의
2의 k-1이 나올 텐데 얘가 우미분계수이면서 좌미분계수이면서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여기는 똑같은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똑같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정의대로 구하지 말고 이거를 미분해서 도함수 구해내고 거기다가 x 이퀄 k-1을 대입하면은 그게 곧 우미분계수이며 좌미분계수가 되어지면서 x 이퀄 k-1에서의 미분계수도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정의대로 하지 말고 이거를 활용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 나와야 돼요? 바로 선분 AB의 기울기인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 같으니까 얘랑 같아야 되겠네요, 둘이. 그러면 3K는 4가 나오니까 K는 얼마 나와요? K는 바로 3분의 4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로 나오겠습니까? A는 3분의 4 대입하면 여기에 이렇게 3으로 나눠주고요. 2에 3분의 4에서 1 빼주면 3분의 1 나오겠네요. 여기 2에 3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지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또는 얘를 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A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건 여기다 좀 써줄게, 쌤이. 자, K는 얼마로 나옵니까? K는 3분의 4가 나오고요. 자, A라는 애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는 3으로 찾아냈고요. 이제 C하고 D만 찾아주면 문제가 끝나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대입하면.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K를 찾아줬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죠. 여기다가 3분의 4를 대입해 주니까 여기는 얼마로 나오겠습니까? 바로 K가 3분의 4를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는 K 플러스 2가 되니까 3분의 4에다가 3분의 6을 더해주면 얘는 3분의 1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3K면 4가 나오죠. 3K면 4가 나오고 4 더하기 8이니까 12가 이렇게 주어져서 B라는 점은 3분의 10, 12가 나오고 이 점을 얘가 지나야 돼요. 따라서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자, C 곱하기 2의 3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D라는 값이 12가 된다는 거 하나를 찾아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함수의 x 이퀄 얘 k 이게 3분의 10인데 3분의 10에서의 미분계수는 우미분계수라. 왜냐면 이 함수는 모든 실수도 미분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든 실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에 x 이퀄 3분의 10에서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모두 같을 거라고요. 따라서 정의대로 구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이퀄 c 곱하기 2의 x제곱이 미분계수잖아요. 그러면 x 이퀄 3분의 10에서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모두 같을 겁니다. 따라서 3분의 10을 대입하면 c 곱하기 2의 3분의 10 이렇게 주어진 것이 바로 x 이퀄 3분의 10에서의 이 함수의 우미분계수가 되어지고 좌미분계수도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그 값이 바로 얼마나 돼요? 선분 AB의 직선의 길기 바로 3이 나와야 됩니다. 이 값이 3. 되겠죠? 자, 얘가 3이니까 D는 얼마로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 두 개를 연립해주면 D의 값은 3 더하기 D가 12가 나와야 되니까 D는 9가 나와야 되겠죠. D라는 값을 9 찾아줬고요. 여기서 C라는 값을 찾아주면 얘는 바로 3에다가 2의 3분의 10의 제곱.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다 찾아줬습니다. 여기다가 써볼까요? D는 9가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D는 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는 얼마 나와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0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요. A, B, C, D를 다 구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자, 다 곱해주게 되면은 자,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3, 3, 9, 3이에요. 3이 3개 있고 3의 제곱이 있습니다. 3의 5제곱이겠네요. 따라서 3의 5제곱 곱하기 2의 자, 2의 지수들을 더해주게 되면 얼마로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1제곱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따라서 이게 모두 곱한 A, B, C, D의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 찾아주면 3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1제곱이면 답은 5번이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구간 주어져 있는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의 길이 주어져 있고 x좌표가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빼보니까 3으로 일정하다는 걸 k값에 관계없이 3으로 일정하다는 걸 알아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높이를 찾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3이 찾아지면서 직선의 일부분의 식이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양 끝에서 붙는 지수함수의 연속이고 우비분계수랑 좌비분계수가 같다는 걸 활용해서 식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변형도 잘 돼 있고 난이도도 적당하게 잘 주어져 있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까지 해서 우리가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마쳤고요. 선생님 강의 끝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전달하고 싶은 선생님이 모토로 삼고 있는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말을 여러분들 맨 강의마다 좀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강, 3강 함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식이었습니다.